소장님, 네. 그 기존에 내가 일해왔던 분야가 아니고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고 싶을 때, 새로운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을 때는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경력이나 저의 어떤 경험들을 어떻게 어필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점점 더 이제 새로운 분야로 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네. 이제 도전해야 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본인의 경력을 활용하는 분야든 네. 아니면 경력의 이제 일부만 좀 활용하고 새로운 것을 좀 많이 배워서 이제 도전을 하던 이제 새로운 분야로 이렇게 취업해야 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늘어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분명히. 근데 이제 이러면 내가 전혀 새로운 분야로 가는 거니까 네. 구직자 입장에서 보면 좀 당황스럽죠. 네, 그렇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네. 부분이. 그래서 이게 뭐 전형적인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제가 일하는 분야 있잖아요. 보통 요즘 전직 지원 쪽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에 이제 오시는 분들도 보면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뭐 은행에 계시다가 오시는 분도 있고 뭐 공무원 하다 오시는 분도 있고 네. 뭐 일반 기업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면접을 보고 이제 뽑아본 이제 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다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새로운 분야로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궁금한 게 이 일을 도대체 왜 하려고 하느냐. 왜 기존에 잘하던 분야에서 나와서 새로운 분야로 도전하려고 그렇죠. 하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근데 저라도. 이제 그 대답이 뭐 내가 몸담고 있던 분야에서는 점점 기회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진짜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예, 내가 진짜로 이 일을 예? 하고 싶다라는 거를 그 개인적인 경험과 스토리에 기반해서 이야기할 때 상당히 전달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정성이 되게 모호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 진정성이 있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나 자기 자기가 경험을 이런 걸 느껴서? 겪어봤더니 이런 네. 게 필요하더라. 네. 또는 자기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면 이제 자기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를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네. 나는 이 일을 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멘트가 제일 그 호소력이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면접 볼 때 첫 번째 질문이 이걸 물어봐요. 왜 새롭게 이 왜 일을 이 하려고 일을 하냐? 하시려고 하느냐. 예. 그 다음에 또 뭘 질문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성향이라든지 뭐 관련된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묻죠. 그러니까 왜 당신이 이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네. 그러니까 왜 당신이 이 일에 적합하냐? 그렇죠. 그걸 이제 그 증명해 보라는 말은. 얘기시죠. 그게 뭐 자기 성향이 됐던 예. 과거에 이제 그 경력의 일부가 됐던 뭐 이런 것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죠. 네.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을 주로 하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분야로 오는 거니까 네. 그 자기 경력의 일부만 이제 활용하거나 이제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 무슨 준비를 했느냐. 네.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그러니까 예를 해왔는지. 들면 뭐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 예? 그런 걸 확인해 봐야 될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래야 이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좀 유심히 많이 물어보죠. 네.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왜 이 일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그쵸. 네. 얘기해야 되고,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고 어떤 네, 준비를 맞아요. 해왔는지. 네, 네.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건 이제 일반적인 취업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네. 우리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지원 동기 및 포부 있잖아요. 예. 그건 반드시 물어보죠. 그럼 동기. 이 분야에 만약에 그 들어오게 되면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싶고 어떤 성과를 내고 싶고 본인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면접에서 네. 지원 동기 및 포부 물어볼 때 네, 확인한 사항들이 있죠. 예. 그것도 이제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저는 요거 면접 볼 때마다 궁금했는데, 네. 포부는 왜 물어보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가 아니고. 그쵸. 근데 사실은 포부를 왜 물어보냐면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 사실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기 커리어상에 있어서 네. 그게 이제 그 이 회사에서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자기 커리어 자체의 방향성 네. 그거를 좀 파악해 보기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포부를 물을 때는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있고요. 네. 예를 들면 뭐 팀장급이나 뭐 한 임원급 되면 네. 내가 회사에 와서 이런 가치를 창출하고 기여를 하겠다. 네, 네,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하나는 이제 직무 속성 자체가 어떤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예. 그때는 가장 일반적인 대답이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업계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된다든지 네. 또는 뭐 예를 들면 이 분야에 뭐 혁신을 일으키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든지 이제 그런 대답이 가장 이제 일반적이고 무난한 대답이죠. 전문가가 돼서 떠나버리면 어떡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네. 그 만약에 면접이면 내가 이제 입사 지원을 할 때 그 회사를 좀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어떤 사람을 선호하는지 그 기업은 이제 거기에 맞게 대답을 하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저라면 전문가가 돼서 다시 성과랑 연결시킬 것 같아요.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 회사의 성장에 이렇게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죠. 오늘은 새로운 분야로 내가 도전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할 때, 입사를 준비할 때 어떻게 이제 나를 어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들을 간현 소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